안녕하세요. 반지하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변수는 언어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은 계속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게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보면은 스테이터스가 있죠. 능력치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뭐 HP가 30이다. 그리고 이제 공격력이 5고 방어력이 3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요. 상대방은 뭐 HP가 20이고 공격력이 10, 방어력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쪽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공격력이 5니까 방어력이 1만큼 깎여서 체력이 16이 됐다. 그리고 이쪽에서 때리면은 공격력이 10인데 방어력이 3이어서 7이 깎여가지고 23이 됐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HP, 공격력 방어력이라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변수입니다.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뭐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변수들이 있고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저장이 되는 공간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멍청해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메모리 영역은 알아서 잡아주는데 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미리 컴퓨터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료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자료형이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뭐 평소에는 잘 안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 많이 쓰는 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인티저형입니다. 정수형이고요. 정수는 그냥 일반적인 1, 2, 3, 4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한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플롯형. 플롯형은 실수형입니다. 실수는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 같은 거 있죠. 원주율 3.14159 그러한 소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이 캐릭터형,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은 하나의 문자만 저장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 스트링은 문자 열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이 분리는 논리형입니다. 좀 특이하게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위에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논리형 같은 경우는 true와 false 이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참과 거짓이죠. 일단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셋업과 드로우 적어주시고요. 셋업에다가 사이즈 600에 400. 이 변수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사용법은 뭐 인트형, 플로트형, 캐릭터형 다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 자료형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주셔도 돼요. 뭐 막 적어주셔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이제 이 사용처에 맞춰서 적어주게 돼요. 저는 일단 x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초기값을 넣어주세요. 초기값을 0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은 x라는 이름의 인티저형 정수형 변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초기값을 안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초기값을 넣어주는 버릇을 들이는 게 조금 이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equal은 제가 아직 설명은 안 드렸는데 대입 연산자입니다. x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이 변수 안에 0을 넣겠다 라는 의미예요. 프로그래밍에서 같다는 이 equal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대입, 넣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의 값을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x에 0의 값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사각형 하나 그려줄게요. 렉트 100, 100, 100, 100 항상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변수로 인티저 i는 100 이렇게 해주고 i 해줘도 됩니다. 이러면은 어차피 i 값이 100이니까 100이라는 게 100, 100, 100, 100 들어간 거와 동일한 효과예요. 이런 게 변수입니다. 항상 많이 보던 100, 100 위치에 100, 100짜리 사각형. 그럼 왜 변수를 쓰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일단은 저희가 숫자를 넣어줄게요. 50에 50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50에 50 위치에
백자의 사각형이 하나가 생기죠. 근데 이 사각형의 크기를 바꿔주고 싶어. 그럴 경우 이쪽을 30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크기가 줄어들죠.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사각형의 크기를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줬으면은 그 많은 사각형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각형을 적었으면은 그 사각형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이쪽을 i로 해놨으면은 여러 개의 사각형이 있더라고 해도 이쪽에서 그냥 값만 하나 바꿔주면은 사각형의 크기가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x를 만들었죠. 이쪽에다가 플러스 x를 할게요. 플러스는 일반적인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동일해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뭐 산술연산자라고 부르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에다 x라는 값을 더했어요. 근데 지금 x의 값은 몇이죠? 0이죠. 실행시켜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x의 값을 플러스, 이 플러스는 증감연산자예요. 증가하고 마이너스 하면 감소하고 증감연산자라고 부르는데, 플러스 두 번 하면은 값이 1씩 커집니다. 이걸 만날 때마다 값이 하나씩 커지는 건데, 여기서 딜레이 하나 줄게요. 딜레이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죠. 이 드로우는 무한반복을 돌고 있다고.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이 되고 끝났으면은 다시 위에서 다시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엄청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500 정도, 500 하면은 0.5초입니다. 0.5초 동안 기다려라, 그런 의미예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옆으로 가죠. 지금 x 좌표가 50 플러스 x를 1씩 증가시키는 만큼 한 픽셀씩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맨 처음에 렉트로 해서 사각형 그렸죠. 최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쪽 좌표가 50에 50입니다. 그리고 한번 증가를 시켰어요. 0.5초를 기다리고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x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50 플러스 1 하니까 51. 조금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사각형 하나 다시 그려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동해서 사각형 하나 다시 그리고, 또 조금 이동해서 사각형 하나 다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잔상이 남는데, 잔상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잔상을 남겼고요. 이렇게 조금씩 한 칸씩 0.5라는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좀 팍팍 움직이게 해볼까요? 딜레이를 줄여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보다 빨라졌죠. 아니면은 증가되는 값을 늘리면 돼요. 1을 증가시키는 거를 2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겠죠. 간격이 넓어져서 이렇게 보면 흰색도 한 번씩 보이네요. 한 번에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건데, 여기서 한 5 정도. 이것도 대입 연산자라든지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연산자에 관해서만 또 따로 만들 테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x에다 5라는 값을 더해라 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이번에는 5픽셀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어요. 변수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라는 것은 상당히 사용처도 많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의 메인인 거죠. 이 변수라는 게. 이쪽도 플러스 x를 한번 해볼게요. 값을 좀 줄이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대각선은 내려가죠. x 증가, y 증가, x 증가, y 증가.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나오네요.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형입니다. 플롯형은 플롯 f는 123.123. 지금 보시면은 콤마 아닙니다. 도트입니다. 점이에요.
저희 원래 맨날 이렇게 콤마만 썼었죠. 이렇게 소수점에는 일반적인 점과 동일하게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플롯형은 최대 소수점 3자리까지밖에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ext 플롯 변수를 표시를 해줄게요. 이 텍스트는 저희 앞에서 했던 레탱글이랑 일리프스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텍스트, 문자를 띄워주는 겁니다. 100에 100 이렇게 해주면은 123, 123 뜨죠? 근데 조금 작네요. 좀 늘려볼게요. 텍스트 사이즈 한 35 정도 해주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123, 123 이렇게 뜨는데 저희가 만약에 1, 2, 3, 4, 5, 6까지 표시를 했어요.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똑같이 1, 2, 3, 1, 2, 3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것을 만약에 맨 마지막에 초과되는 분량이 있죠. 이 넷째짜리 숫자가 6 하게 되면은 1, 2, 3이 아니라 1, 2, 4가 됩니다.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이 넷째짜리 이하부터는 입력은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반올림이 돼서 표시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형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이 문자형은 두 개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캐릭터형은 일반 따옴표, 문자 하나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자 하나고요. 스트링은 맨 앞에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소문자 안 돼요. 대문자로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쌍따옴표는 문자 열을 의미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따옴표로 묶어준 거는 문자 하나의 값만 전송이 돼요. 그리고 쌍따옴표로 묶어진 것은 문자가 있고 문자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 문자가 끝났다라는 것을 또 값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문자를 여러 개를 보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끝났습니다 라는 하나의 값이 사실은 더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C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S A가 하나 표시됐죠. 그 다음에 ASD, QWE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사용할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let 0, 0, 100, 100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S를 표시해 줄게요. 저희 이제 텍스트의 기준은 이쪽이 기준입니다. 100, 100, 100, 100 이렇게 좌표값이 동일한데요. 이쪽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영어 공책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죠. 선이 있고 중간에 빨간 선 하나 있고 그리고 다시 검은 선 있고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쓸 때 A, B, C 뭐 이렇게 쭉쭉 쓰고 Q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쓰죠.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이렇게 Q 보면은 이 아래쪽이 조금 삐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텍스트, 문자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불린형입니다. 불린형은 불린, true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아래쪽 거 지워주겠습니다. 불린형을 테스트하려면 if문을 좀 사용할게요. if b 그 다음에 else 이 if문에 관해서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if가 있고 그 안에 소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소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면 즉 true이면은 내용이 실행이 되죠. 필 255 0 0 필 0 255 0 지금 보면은 b의 값은 참이죠. 그러면은 이 if가 실행이 돼서 이 사각형이 빨간색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빨갛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펄스 거짓으로 바꿔주면은 지금 아래쪽에 실행이 돼야죠. 이 if가 참이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else는 이 위에 있는 if의 값이 참이 아닐 경우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사용자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변수인데 사실 뭐 변수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클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클래스에 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자 변수가 있으면 반대로 이 프로세싱에서 제공되어 있는 내장 변수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mouse x 100에 100 텍스트 mouse y 100에 150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35 그리고 지금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요.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값이 변하죠. 이 마우스 X, 마우스의 Y는 현재 마우스의 좌표를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가면은 00이 뜨고 이쪽 끝으로 가면은 600에 400이 뜨겠죠. 정확히 뜨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마우스의 현재 좌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마우스 X, 마우스 Y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 프로세싱에서 내장이 되어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명은 저희가 사용하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우스 X가 불편하다고 해서 뭐 다른 이름 바꿔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외워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는 배경 색깔을 말합니다. 백그라운드를 만약에 지우게 되면은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마우스가 딱 들어가면 값들이 계속 위에 더 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쓰고 지워주고 쓰고 지워주고를 반복을 해주는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이렇게 4키 움직이던 거 있죠? 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적어주면은 뒤에 있는 잔상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의 위치는 좀 중요한 게 만약에 맨 아래쪽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없어집니다. 글자를 표기를 하고 지워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항상 맨 위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i라는 값이 있죠. 이것을 셋업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i를 적어주면은 오류가 나요. 무슨 오류냐? i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깥 공간에다가 변수를 적게 되면은 전역 변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은 이 어떤 괄호 안에서든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쪽 셋업이라는 괄호 안에 묶여있는 이 int i는 지역 변수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괄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또 이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에러가 없어졌죠. 만약에 그러면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인티저 i는 100 이렇게 될 경우 이 i는 어떤 값이 표시가 될까요? 우선순위는 지역 변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인티저 i 그리고 이 드로우 안에 있는 인티저 i 하지만 드로우 안에 있는 것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50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범위 내에 있는 변수들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러가 뜨죠 바로.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수, 인티저, 정수형, 플롯, 실수형, 캐릭터, 문자형, 스트링, 문자열, 불린, 논리형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자료형, 변수명, 초기값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 찍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캐릭터, 문자형에는 따옴표와 쌍따옴표로 나누어지는데 따옴표는 문자 하나, 쌍따옴표는 문자 여러 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불린형에는 true와 false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변수에는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변수가 있고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내장 변수가 있다. 그리고 변수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지역 변수가 더 높다. 그리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변수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정도만 정리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지하 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